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죽다 살아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굉장히 힘들게 자랐어요. 아버지께서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인이셨고 어머니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해야 했어요. 도시락을 싸가는 것도, 소풍 가기 전에 가방 챙기고 때가 묻은 카라 같은 것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가 다 빨았습니다. 소위 애 늙은이였지요. 돈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딱 봐도 깡 마르고 없이 자란 것 같은 저를 항상 잘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와 같은 반이었어요. 남자 2명과 여자 1명, 그리고 저까지 사총사였어요. 그 친구들은 저와 달리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습니다. 저도 동네는 강남권이었지만 거의 판자촌 같은 곳에 살았거든요. 말만 강남이지 재개발되기 직전에 허름한 원룸 같은 곳이었어요. 제 집도 아니었고요. 남자친구 2명은 부모님께서 검사 판사셨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외래교수, 치대 전임교수셨습니다. 소위 엘리트 집안이었지요. 그런 친구들이 저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 맛있는 거 있거나 주말에 부모님과 놀러 갈 때가 있으면 부모님께 부탁해 저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인성이 정말 좋으셔서 꼬질꼬질한 저를 미워하지 않고 자식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일부러 제 생일이 되면은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다발 사주기도 했고요. 동정이 아니라 생일이니까 선물 주는 거라고 하면서 위축되지 않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옷을 사주었고요. 하여튼 친구들은 제 평생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든든했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제가 공부에 두각을 많이 나타내 친구들이 저에게 공부 도움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친구들 부모님들도 학원도 안 다니는데 항상 전교권을 웃도는 저를 신기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저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자의 2명은 남고로 진학했고 여자의 1명은 외고, 저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저희 모두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니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핸드폰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지요. 그러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일이 터졌습니다. 저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여자친구였던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항상 저희 사총사 앞에서는 웃는 모습만 보이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그늘이 지더니 연락도 안 받고 그랬거든요. 그냥 공부하느라 바쁜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학교 애들한테 떠벌리고 다니고 안 좋은 소문을 내서 그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사실 10대 애들한테는 그런 소문이 치명적이잖아요. 어른이면 아무렇지 않은데 친구가 복도에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걸레라고 놀리고 귓속말을 하니 버티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결국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소식을 들은 저와 남자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친구의 학교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울 정도였어요. 남자애들 있는 반에 문을 하나씩 열며 소리쳤지요. 내 친구 죽게 한 년놈들 누구야? 누구냐고! 가만 안 둬. 똑똑히 들어.
그런 소문을 듣고 왈가왈부한 니네들도 살인자야. 알겠어? 소문 퍼뜨린 놈 당장 나와. 하면서 막 대걸리 휘두르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애가 남이 학교에 찾아와 죽일 기세로 달려드니 학교에 상주하는 경비, 순찰관 분들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끌어내고 저희 학교에 찾아오셔서 사건 설명하시고 거의 저는 퇴학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 학교에 있던 애들도 절 이상하게 보고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떳떳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죽은 내 친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 니네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지요. 사총사에 있던 남자친구들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 애들이 친구의 장례식에서 이틀 내내 너무 울어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고요. 남자친구들의 부모님이 검사 판사였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힘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너무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대신에 고소 등을 알아봐 주셨고 언론을 통해 사건을 여론화시켜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요? 저와 남자친구들은 가슴에 큰 대못이 새겨졌습니다. 사총사에서 삼총사가 된 저희는 다짐했지요. 우리 서로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발벗고 도와주자. 서로가 서로의 끈이 되어서 바다에 침몰하지 않게 잡아주자 하면서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뒤 저는 학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문과에서 전교 1등을 줄곧 했던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아예 공부에서 손을 뗐고요. S대 법학과에 들어가서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던 저는 이유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실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리 좋은 변호사, 부장 출신 판사 변호사를 써도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애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들은 그래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 소위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국립대 4년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도 겨우 했어요. 부모님보다 더 의지한 친구였기에 친구의 상실이 저에게 우울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 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몇 년 갔다 오고 나서 모은 돈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카페를 차렸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당연히 쫄딱 망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빚더미에 나앉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지더라고요. 당연히 사총사 친구들 연락도 다 씹었습니다. 사총사 남자애들이 저를 찾겠다고 제 학교에 전화까지 하고 사방팔방 저를 찾아다녔다는데 저는 감쪽같이 자취를 숨겼네요. 너무 창피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학교를 졸업해서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형사가 돼서 승승장구했는데 나만 초라하게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도 돌아가셨고요. 그러다 제가 홧김에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워킹 홀리데이에서 만난 애였는데 그 남자애는 호주에 있을 때부터 저를 좀 심하게 짝사랑했습니다. 집착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런데 사람이 힘드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도필성으로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거의 도피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사실도 사총사 애들 모르게 했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만 하고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마어마한 상또라이셨습니다. 저를 한시라도 가만두지 못하셨어요. 전 원래 굉장히 강하고 남들 앞에서 힘든 티를 잘 안 내는 성격이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혼자 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그런 성격인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입덧이 심해지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밥 먹다가도 못 참겠으면 화장실로 달려가 막 토하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시모께서는 못마땅했나 봅니다. 토하고 온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적당히 하라고, 어디서 쇼를 하냐며, 지금 나 먹이냐며 뭐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말? 당연히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모께서는 제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셨어요. 저 때문에 지 아들 앞길이 막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이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그렇더라도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서울권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업을 못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시모께서는 본인 아들이 판검사, 의사 며느리를 결혼할 줄 알았나 봅니다. 가당키나 하나요? 그래서 맨날 저를 천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보셨어요. 어쩌다 시모 핸드폰 어플을 정리해드리다가 네이버 검색창을 봤는데 검색 기록이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임산부한테 안 좋은 음식, 유산시키는 방법, 산후조리에 안 좋은 음식, 건강 악화 급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미쳤구나 싶었어요. 설마 했지요. 설마 나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이런 걸 검색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심스럽게 흘렀고 제가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는 도중에 제가 쇼크가 오고 거의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애를 낳았나 생각도 안 날 정도였어요. 출혈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의사 선생님도 등골이 오싹하셨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순산한 뒤 몸의 회복을 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진 거였지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도 그때 먼 일이 있어서 산후조리 못 도와드렸는데 시모께서 저를 챙겨주신다고 했어요. 솔직히 찜찜했습니다. 그냥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있었던 제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된 겁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간신히 제가 팔로 비상벨을 눌러서 방으로 사람들이 들어왔고 저는 대학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지 병원 측에서도 황당했어요. 결국 경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총사 중 한 명이 형사가 되었잖아요.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 경찰관이 제 절친 사총사 남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깜짝 놀라서 변호사가 된 사총사 중 한 명에게 말했나봐요. 그 친구는 대학 로펌에 들어가서 2년 뒤 법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을 만큼 유능한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찾았다는 것에 한 번 놀라고 제가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거에 2번 놀란 거였지요. 형사였던 친구는 병원 CCTV를 돌려보고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그 음식들을 시모께서 중간에 가로채 그 안에 락스를 넣은 거였습니다. 병원 비상계단에서 락스를 넣는 모습이 비상계단 밖에 있던 CCTV에 측면으로 아주 짧은 장면 잡힌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친구는 극대노해서 바로 본인 회사에서 나오는 고급 세단을 몰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말도 안 했냐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아냐고. 제발 힘든 일이 있으면 말 좀 하라고 하며 제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선뜻 나서주었네요. 나 실력 좋다고 우리 로펌에서도 손꼽는 인재니까 나만 믿으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삐까뻔쩍한 세단을 타고 양복을 갖춰 입은 채 법원 배지를 찬 친구는 조사받는 시모께 가서 말했나봐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인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이 당신 며느리이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부모 없다고 사람 한 명 죽이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냐며 소송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말하며 시모에게 경고를 때렸나 봅니다. 시모 당연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사색이 되어 끝까지 발뺌했지만 형사 친구의 치밀한 조사와 증거 수집에 결국 시모는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살인미수로 수사받고 있고요. 저는 기도가 다 헐어서 처음에 말도 안 나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친구들의 격려와 위로 덕분에 몇 개월 뒤 목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이딴 놈이랑 결혼한 내가 미쳤구나. 이제서야 정신이 들은 거였지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갓난 자식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사총사 친구들의 도움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고요. 시모는 1심에서 징역형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 저희는 항소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기징역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사총사 변호사 친구와 형사 친구 덕분에 소송 준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심적으로 의지가 됐거든요. 친구들은 말하더라고요. 너 왜 그동안 꽁꽁 숨기고 혼자 없어졌냐고. 은지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나서 우리 약속한 거 아니냐고. 서로 도와주고 끈이 되어주기로. 앞으로는 절대 말없이 사라지지 말고 제발 우리한테 의지하라고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네요.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내가 있어준 것만으로도 난 복받은 사람이구나. 정말로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은지를 생각해서라도 살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큰일이었지요. 전 지금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심을 얼마 안 남기고 싱숭생숭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하여튼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